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9,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속속 CDMO 사업을 강화하거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팽배해지면서 코스피 거래량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내 개미들의 이탈이 계속되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이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주요 뷰티 업계는 산업 전체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K수소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하다를 주제로 제20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 나선 우리나라 수소 사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유럽 소재 제약사와 9,3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CDMO 사업의 금빛 전망이 계속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CDMO 사업을 강화하거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빅딜을 체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럽 소재 제약사와 9,304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늘어나는 수주 물량에 대비해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5공장 건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완공 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며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사업이 확대 추세에 놓이자 제약 바이오 업계는 CDMO 사업에 속속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CDMO 사업은 신약 개발보다 실패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 또 초기 시설과 장비 마련에 자본이 크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고 수익성도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연내에 CDMO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설비 증설과 영업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12만 리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역시 지난 11일 바이오 플랜트를 활용해 CDMO 사업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고, 보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조달한 자금을 CDMO 사업 진출에 활용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CDMO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각 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날이 팽배해지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나는 사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찌라시,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 주가급 등 음모론 등 사태에 개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거래량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 6억 3,999만 주, 13조 173억 원 수준에서 전일 4억 1,085만 주, 9조 858억 원으로 3거래일 만에 35.8%나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같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미군단의 이탈 흐름이 가속화하자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외인들이 매수하면 상승 마감하고 매도하면 하락 마감해 외인들에 따라 종목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실제 전일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순매수한 종목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최다 매수해 353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주가는 1.15% 올랐습니다. 뒤이어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현대로템,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최다 매도해 1,592억 원을 팔았습니다. 주가도 0.6% 하락했습니다. 뒤이어 이들이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 B2B 중심의 사업체질 전환에 나섰죠. 단품 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더하는 고부가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음 5G 기술을 통한 맞춤형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자율주행 수직 다관절 로봇. 생산 라인을 스스로 이동하고 부품 운반은 물론 제품 조립과 불량 검사를 진행합니다. LG전자의 이음 5G 기술을 통해 주변 기기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원활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음 5G는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비통신사에 개방한 5G 특화망입니다.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안전성과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특정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인 만큼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발전의 토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실제와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에도 활용합니다. 맞춤형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의 생산과 물류 흐름을 미리 살펴 공장에 최적화된 효율을 내도록 설계합니다. CCTV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원격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생산 라인 병목 현상 등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G전자는 이음 5G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G 통신 관련 특허만 3만여 건. 최근 코레일과 손잡고 서울역을 시작으로 철도 시설물의 이음 5G 솔루션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2B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LG전자. 새 먹거리로 스마트 팩토리를 낙점하고 2030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겠다는 포부인데 이음 5G 기술을 통한 맞춤형 네트워크 솔루션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업주 동의 없이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합니다. 전문가들은 배민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쿠팡이츠를 의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상품에 객관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약관을 변경합니다. 그간 고객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 배달의 민족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제시한 기준은 총 6가지입니다.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실 포장 또는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배달의 민족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주문 취소가 가능하며 외식업주는 환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약관을 변경한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은 쿠팡이츠를 의식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배달업계 점유율 1위는 배달의 민족이지만 2위인 쿠팡이츠가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 YG앱 자료에 따르면 올 6월을 기점으로 배달의 민족 점유율은 60%의 벽이 깨졌습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점유율 20%를 넘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한 고객 친화 정책으로 배민이 점유율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이츠가 그간 유지해온 환불 정책은 쿠팡이츠 측이 직접 환불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번에 변경되는 배달의 민족 정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배민이 보면은 쿠팡이츠의 어떤 추격하는 점유율 그것에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고 견제하고 또 서로 닮아가는 그런 유사한 전략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약관 변경을 놓고 각 주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반발이 강한 건 외식업주들. 업주들은 업주 동의 없이 주문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에 큰 문제가 없어도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 역시 CCTV 등 소명 방안이 없는 배달기사들에게 환불 책임이 몰릴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정당한 환불 요청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반기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약관 시행일 전까지 업주가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 또 부당한 환불 요청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이번 약관 변경이 배달 플랫폼의 객관적 환불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또는 플랫폼 업주 간 갈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K뷰티 열풍 속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이 처음으로 월 10억 달러를 넘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뷰티 업계는 산업 전체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K뷰티 열풍의 해외 시장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최근 부진했던 중국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미국과 일본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증가한 10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특히 10월 대미국 화장품 수출액은 1억 6,55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3.1% 증가했고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달 1억 800만 달러로 60% 오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K뷰티의 시장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미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와 손을 잡고 K뷰티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신진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동반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 지난 10월부터 입점 뷰티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마케팅 등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진출까지 저희가 전천후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윈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점 브랜드의 밸류업을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을 신세계 DF는 중소기업 벤처부 등과 함께 수출 실적이 뛰어난 뷰티 중소기업들에게 신세계 면세점 입점 기회,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운영, 수출 전략 컨설팅, 오프라인 채널 홍보 등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해외 시장 개척단 프로그램으로 중소협력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1:1 수출 상담 중 뷰티 제품 관련 상담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다양한 중소 브랜드들까지도 해외 뷰티 시장에 뛰어들며 K뷰티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점점 줄고 있는 건 물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 젊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 현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숙련된 젊은 인력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건설기능인의 평균 연령은 51.4세입니다. 60대 이상 비중도 24.6%에 달합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비자가 만료돼 외국인 노동자가 돌아가면 또다시 공백이 생겨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5년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숙련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도. 건설업계에선 잇따른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부실 시공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건설업계가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는 오늘 한양대 에리카와 손잡고 스마트 건축구조 시공 전공학과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철콘협의회가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 요청하면 대학에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후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품질의 상향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가 시공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이나 희망서에 의해서 로봇처럼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위치를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건설업계에선 최초로 시도하는 방안으로 건설 현장 전담 엔지니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보험사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건데요. 해외 법인과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벨로시티는 기관 투자자가 주 고객인 IT 기반의 증권사로 청산 결제 서비스, 주식 대차 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등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미상장 주식 중개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명보험 산업에 정체기가 찾아오자 한화생명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선 성장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에서는 투자 기회 창출 및 인력 확보에 힘쏟겠다는 방침인데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인수가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 인수를 통해 미국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조달,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벨로시티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K수소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하다를 주제로 제20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해답으로 수소가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수소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로 수소가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러우 전쟁으로 급격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 수소는 재생에너지나 원전과 달리 수송과 저장이 가능하고 지역적 편제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물론 발전소 형태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대륙간 이송이 가능한 것은 또 수소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아닐까. IEA가 발표한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는 2050년 4억 3천만 톤,
시장 규모는 12조 달러로 전망됩니다. 약 6천억 불에 달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20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 생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뿐. 수소 산업에서 더욱 확실한 입지를 다지려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모빌리티 등 기술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수소법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고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올해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계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개발 중이며 현대차는 내년 수소차 넥소의 후속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 E&S는 인천 서구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고 SK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인천시가 수소 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300대가 넘는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에서 더욱 앞서가기 위해선 영하 253도의 극저온에서 액체 상태가 유지되는 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극조 냉각 기술 개발, 수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청정수소 생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정에너지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 협의 결과 발표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 전망치 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IMF 한국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 업무 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포함 3자 연합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맞고발로 대응한 겁니다. 현재 3자 연합 측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주사 이사회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자 연합과 형제 측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사안을 두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박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